서울 효창공원에는 116년째 주인을 기다리는 텅 빈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1946년에 조성된 가묘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지금 차가운 중국 땅 어딘가에 홀로 누워있죠. 바로 제국주의의 심장을 처단한 영웅,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중국 리순 감옥. 31살의 청년 안중근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지어보낸 새하얀 한복 수의를 입고 사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4분 형이 집행되었고 일본인 군의관에 의해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의 유해는 그날 이후 역사의 짙은 안개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죠.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무덤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를 돌려주지 않은 채 감옥 인근의 비밀리에 묻어버렸죠. 나아가 그 흔적마저 지우기 위해 철저한 은폐 공작에 돌입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제는 리순법원의 안중근 의사 공판 관련 기록 173건 중 무려 118건, 전체 기록의 68%를 은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118건의 기밀 문서 속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 향방을 밝혀줄 핵심 단서인 사형집행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돌입합니다. 발굴단이 간절한 마음으로 파헤친 곳은 리순 감옥 뒷산인 원보산 일대였습니다. 명확한 사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발굴단이 기댄 근거는 단 하나. 당시 리순 감옥 소장의 딸이었던 이마이 후사코가 남긴 낡은 기념사진 한 장과 그녀의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은폐되어 절박했던 우리 발굴단은 일본인이 건넨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굳게 믿고 29일 동안 원보산 일대를 샅샅이 뒤집어 엎게 됩니다. 10톤 트럭 300여 대 분량의 흙을 파내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땅속에서 나온 것은 영웅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비닐봉지, 신발 밑창, 깨진 도자기 파편들 뿐이었죠. 충격적인 진실은 나중에야 밝혀집니다. 발굴단이 팠던 그곳은 애초에 죄수들의 무덤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 사용되던 일본인 전용 공공묘지였던 겁니다. 일본인들이 패배를 예감하고 유해를 모두 파서 본국으로 가져갔기에 인골이 나올 수 없는 빈 땅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당시 한중 공동 발굴 때 중국 측 전문가들은 감옥의 실제 묘역은 둥산포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사형 집행 당시 조선 통감부 통역관이었던 소노키 스에요시가 작성한 공식 보고서에는 오후 1시 감옥서 옆 공공묘지에 안장했다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게다가 과거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참배했거나 위치를 안다고 증언한 인물들은 서로 일면식이 전혀 없음에도 이구동성으로 정확히 같은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박함에 눈이 멀어 일본인이 던져준 낡은 사진 한 장에 맹신했던 탓에 확실한 증언과 사료가 가리키는 둥산포를 곁에 두고도 뼈아픈 오판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흐릿한 기억에 시선이 쏠려 엉뚱한 곳을 파고 있는 사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둥산포에서 다시 발굴을 시작해야 하지만 그곳은 중국의 군사보호지역이자 국가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중국의 굳게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묘지 배치도 같은 확실한 좌표 증거가 없으면 발굴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이 요구하는 그 확실한 좌표 증거는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열쇠는 당시 일제의 사망자 처리를 대행했던 민간업체 대륙공사가 쥐고 있습니다. 리순 감옥박물관 초대 관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시신을 몇 번째 줄, 몇 번째 위치에 누구를 묻었는지 완벽한 사망자 명부와 묘지 배치도를 작성해 관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남긴 결정적인 단서는 또 있습니다. 1971년 3월 다롄시 국제전람 직원들이 둥산포 일대의 땅을 팠을 때 10여 구의 유해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시신들 곁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륙공사의 매장 관행에 따라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왁스로 밀봉해 함께 묻어둔 파란 유리병이었습니다. 땅속 유골함에 일일이 이름표를 묻어두었다면 당연히 그 이름표와 대조할 완벽한 마스터 장부가 지상에도 세트로 존재해야만 앞뒤가 맞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30년대 대륙공사 직원들은 훗날 본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이 장부의 좌표를 보고 오차없이 무덤을 파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1906년 일제가 제정한 감옥서 기록 규칙에 따르면 리순 감옥의 모든 기록은 세세하게 분류되고 보관되도록 엄격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심장을 쏜 초미의 관심인물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아무런 행정기록도 없이 야산에 대충 묻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도 대륙공사의 장부나 매장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철저히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숨긴 것이며 일본 방위성 사료관이나 국립공문서관 혹은 당시 간수들의 집창고 깊숙한 곳 어딘가에 영웅의 진짜 위치가 적힌 이 대륙공사의 비밀 장부가 아직도 숨을 죽인 채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입니다. 현재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둥산포 지역 역시 바로 아래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부 훼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현장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국이 훼손을 우려한다면 무작정 굴착기로 땅을 파헤칠 필요 없이 지하를 투시하는 첨단 장비, 지표 투과 레이더, GPR을 사용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군 역시 자국 병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중국의 허가를 받아 바로 이 둥산포에서 레이더 탐사를 진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둥산포의 흙 아래에서 찾아야 할 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첫째, 일반 죄수들이 쪼그려 앉힌 채 묻히는 둥근 원통형관이 아닌 특별 예우로 눕혀서 안치할 수 있게 짠 직사각형의 소나무 침관. 둘째,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 의사가 순국할 때 함께 묻혔던 금속 십자가. 셋째, 대륙공사가 유해 곁에 함께 묻어둔 이름표가 든 파란 약병. 그리고 마침내 흙을 걷어냈을 때 확인하게 될 마지막 결정적 증거. 바로 조국의 독립을 맹세하며 잘라냈던 왼손 무명지 마디가 없는 영웅의 유골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나를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16년 전 차가운 감옥에서 31살의 청년 안중근이 죽음을 앞두고 두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의 피로 쓰인 독립의 염원 덕분에 우리는 주권을 되찾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피를 흘린 영웅은 광복 81주년을 앞둔 지금까지도 타국의 차가운 아파트 단지 뒷산 이름 모를 흙더미 속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홀이었습니다.